자, 이번 도피 중인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중턱의 장남, 체중이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희한한 결벽증을 갖고 있는 아버지, 그것이 과연 구연파 내부의 리더십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유병헌 씨하고는 달리요. 현상금 1억 원이 걸린 장남 유대균 씨인데 완전히 종족을 감췄습니다. 이런 가운데 저희 채널A가 유대균 씨의 가장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첩을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자, 그동안 수배 전단에서 알려진 모습보다 실제로 체중이 훨씬 더 나간다네요. 이거 전단만 보고는 알아보기 힘들 것 같습니다. 정동현 기자가 단독으로 보도합니다. 유병헌 씨의 장남 대균 씨가 한 외국인 남성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작은 키에 거대한 체구, 그리고 긴 머리가 눈에 띕니다. 수배 전단에서 보였던 턱선은 사라지고 이중턱이 자리 잡았습니다. 제대로 걷기조차 힘들어 보일 정도로 불어난 몸무게, 약 3개월 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유 씨의 가장 최근 모습입니다. 사진이 촬영될 당시 유 씨는 130kg이 넘는 거구로 90kg 상당이라고 적힌 유 씨의 수배 전단 사진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유 씨의 실제 모습과 유 씨가 직접 그린 자화상이 담긴 이 사진첩은 유 씨가 가까운 지인들에게만 직접 선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대균이 말을 하기를 정말 좀 비중 있는 사람, 또 자기가 그 교류를 앞으로 하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만 준 것이고, 뭐 몇 개월 전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유 씨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사흘 뒤 인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적발돼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어떤 행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검경 수사팀은 지난달 22일 대균 씨의 수배 전단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최근 사진이 없어 유 씨의 예전 모습만 담았습니다. 아버지 유병헌 씨보다 신고도 적은 데다 모두 5인 신고라 그의 행적은 그야말로 베일에 쌓여있는 상황. 가장 최근 모습이 담긴 사진첩이 공개되면서 종적을 감춘 뒤 드러나지 않고 있는 유 씨에 대한 검경의 포위망도 더욱 좁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정동현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사진으로 처분받아서 주위에 선물을 했다? 보통 저렇게 하나요? 좀 특이한 그 행동이긴 하죠. 근데 그렇죠. 보통 유대균 씨가 좀 흔한 얘기로 아티스틱한 네. 뭐 그런 성품이어서 아마 네. 자신을 알리는데 그냥 네. 명함 주고 뭐 이런 정도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네. 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하고 이렇게 사진첩까지 만들어서 아마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네. 저 사진을 보면서 네. 채널A가 단독으로 입수한 사진이잖아요. 최근 사진이잖아요. 네. 그런데 검찰이 유대균 씨의 바로 수배 사진을 네. 하면서 90kg라고 파악했다고 하는 게 네. 바로 기자들도 금방 취재하면은 금방 물론 취재는 안 했겠죠. 상당히 어렵게 취재를 해서 저 사진을 입수했을 텐데 네. 130kg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는데 네. 검찰이 그 체중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네. 수배 전단을 만들었다는 거. 검찰의 지금 수사가 네. 얼마나 여러 곳에서 허점이 드러나는지를 네.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대목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네요. 이제 뭐 수배 전단도 다시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 사진 가장 최근 모습인데요. 자, 170 몇 센치 정도인데 90kg가 아니라 저 정도면 뭐 제가 대충 눈으로 봐도 100kg가 훌쩍훌쩍 넘어 보입니다. 자, 그러면요. 제 아들은 저렇게 두 턱의 모습으로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공개한 것이 언론을 통해 채널A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자, 아버지는요. 기이한 리더십을 통해 장악을 계속한 것 같다는 것 같습니다. 결벽증이 리더십에 도움이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정모 차장? 이 결벽증이 보통 가까이 이렇게 자신이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이 결벽증에 걸리면 굉장히 피곤한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네. 유병헌 자서전 영혼의 황리를 보면 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제가 네. 그 책을 가져왔으니까 좀 예, 제가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사실 유병헌 씨가 네. 그동안 그 여러 가지 시집도 내고 네. 그다음에 영혼의 환이라는 책은 1980년에 처음으로 낸 책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96년, 97년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지고 네. 다시 초판을 냈는데 지금 혹시 이거 보이시나요? 예. 네. 화면에 좀 여기를 좀 가깝게 좀 잡아주시죠. 영혼의 환이 꽤 두꺼운 책인데 직접 쓴 약 자신의 600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네. 여기에서 보면은 결벽증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이제 유병헌 씨가 망상증이 있는데 네. 하나는 과대망상증이고요. 네. 하나는 피해망상증입니다. 근데 네. 결벽증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네. 피해망상증 중에 하나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두 목욕탕 가지 얘기를 종류가 있습니다. 해놨네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목욕탕 간 얘기인데요.
저는 2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성격이 까다로워서 공중 목욕탕에 가면은 남의 옷을 기어다니던 이가 내 옷에 올물까 봐서 비닐봉지에 속옷을 넣고 반창고로 봉해놓고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탕 안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 탕에 다른 사람의 어떤 물질들 이런 것들이 있을까 봐서 들어가지 않고 자기는 바로 냉수 마찰을 하면서 청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네. 어느 하루는 교우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갔었더랍니다. 그런데 네. 식사 전에 그 교우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 후에 눈을 떠보니까 밥그릇 뚜껑에 하얀 점들이 여기저기 있었다고 그럽니다. 바로 그 사람이 기도를 하면서 침이 튀어서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는 간단하게 기도하는 천주교가 아주 부럽더라 하는 내용을 적어 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기이함, 특이함, 짜증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런 친구가 있다면 같이 사귈 수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게 아주 친밀한 사람이 네. 저런 행동을 하면 야 어떻게 같이 생활할 수 있을까 싶지만 예를 들어 신도와 교주라는 네. 그런 상하관계에서 보면 네. 굉장히 특이하고 뭔가 우리가 다르구나. 뭔가 저 사람은 우리 세계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줄 수 있어서 오히려 저것이 그 교주의 어떤 그 신격이랄까 이런 걸 좀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나오는 화면은 25일 날 네, 바로 5월 숲속의 25일. 추억, 네. 예, 숲속의 추억을 급습했을 때 그 당시에 거기에서 나왔던 지금 장면인데요. 네. 바로 자기가 도주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의 속옷을 비닐에 하나하나 싸가지고 네. 가방에 넣어놓았던 그런 모습이 잠시 아까 전에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경찰 애타게 찾고 있고 검찰 내부에 누군가가 이야기를 흘리는 것 같다는 의심을 하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어제와 오늘 두 차례에 걸쳐서 수색의 중요성 그리고 사법 질서의 단호함이 필요하다는 것 강조했습니다. 경찰과 검찰, 검문 검색 그리고 감청을 통한 추적에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